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는 자영업자 도시라고 할 만큼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사회의 주축이라 할 40, 50대 중장년층에서 자영업 종사 비율이 특히 높은데 3년 이상 버티는 자영업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40살 이상 64살 미만 중장년층 인구는 전체의 40.7%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경제활동으로 사회가 돌아간다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주축인데요. 일하는 대구 중장년층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비임금 근로자가 전체의 24.5%, 즉 4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쪽에서도 치킨집 같은 음식점, 슈퍼, 옷가게 등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시작하기도 쉽지만 그만큼 망하기도 십상인 게 도소매 음식 숙박업입니다. 이 대구에서만 해마다 19,000개 정도가 폐업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일을 그만둔다는 통계도 최근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구의 한 40대 여성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태욱 씨는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6년 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식당을 운영했지만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뒤엔 새 사업을 하지 않고 지난 4월 대구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경기가 많이 타니까 굴곡이 심한데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일하니까 안정적이고 여러모로 혜택도 더 많은 것 같고. 김 씨는 대구시의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을 얻었습니다. 대구시는 자영업 실패로 일자리를 잃은 40, 50대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을 겪는 중소업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와서 그 젊은 친구들에게 또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장년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뽑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직원에게 지원금을 줘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참여자 및 기업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시는 예산을 매년 정액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85%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이 많은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해마다 120에서 200명 정도만 혜택을 봅니다. 청년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모두가 매달리고 있는 사이 휘청거리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앞바다에 추락해 4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실종자를 낸 구조 헬기의 블랙박스가 오늘 회수됐습니다. 침몰해 있던 헬기 꼬리 부분을 인양해 블랙박스를 꺼낸 건데요. 블랙박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져 헬기의 추락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꼬리 날개가 바다 위로 올라옵니다. 붉은색 동체에는 중앙 119 구조본부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꼬리 날개는 헬기 동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11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인양을 미뤄오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오늘에야 건져 올렸습니다. 꼬리 동체에선 블랙박스가 온전하게 확보됐습니다. 이 오렌지색 부분이 조종실 음석 기록 장치 CVR이 되겠고 용량은 최대 2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커다란 부분이 FDR입니다. 이 부분은 비행 정보 장치. 외부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블랙박스에는 추락 직전까지의 교신 내용과 비행 경로, 헬기 상태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를 김포의 시험 분석실로 가져가 이번 주말까지 건조 작업을 한 뒤 데이터를 추출할 계획입니다. 사고조사위는 데이터 변환 등의 문제 때문에 헬기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로 블랙박스를 보내 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데 한 달,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최소 1년이 걸린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 달서구병에 지역구를 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차별행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뺀 것을 비롯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사무실 앞에 대구 지역 인권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김상훈, 박명재, 윤재옥, 이만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인권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는 인권위법에 명시한 차별행위 금지 사유 20여 가지 가운데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이 정서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상대를 뜻하는 것으로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취향을 포괄합니다.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인권 침해를 받고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곳 하나 문을 두드리고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개정안은 성별의 정의를 신체적 특징에 따른 남성과 여성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난 여성스럽지 못한데 또 어떤 친구들은 남성인데도 난 남성스럽지 못한데 그럼 난 뭐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워지고 또 그들의 뭔가 정체성이 지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6년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한 판결에서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 이계호 서삼석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법안이 철회됐지만 안상수 의원은 다시 서명을 받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개혁 시도를 할 게 아니라 차별과 혐오 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 지역 구청들이 최근 입법 예고한 인권 조례안이 잠정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과 북구청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인간으로서 존엄, 자유 권리 보장, 인권 침해 구제 조치, 인권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의회에 넘기지 않고 잠정 보류시켰는데 특정 종교단체의 항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제정을 권유했고 대구시와 5개 구구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수년간 불거지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발족했는데요. 오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장 안과 밖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최고 1,600배 초과 검출됐고 오염물질의 유출을 막는 공장 차수벽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는 영풍 석포재련소의 오염물질 침출수가 낙동강 하천으로 사실상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외부의 지하수에서 카드뮴 농도가 32.75mg/리터, 최고 1,600배 초과 검출됐고 공장 내부에서도 최고 110배 초과 검출돼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원인은 허울뿐인 차수벽이었습니다. 영풍이 차수벽 사이에 시멘트 같은 충전재를 넣어 침출수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차수벽에서 이 충전재가 아예 없거나 극히 소량만 발견됐습니다. 한마디로 오염된 침출수가 공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구조상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석포 재련소 차수벽의 투구 개수, 즉 오염수가 차수벽을 통과하는 정도는 목표치보다 80배나 커 차수벽의 성능이 거의 없다고 협의회는 강조했습니다. 재련소에서는 지금까지 그 차수벽을 해서 그 침출수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모두 거짓말이었고 이 완전히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는 거죠. 또 석포재련소 공장 부지를 기점으로 낙동강 상류보다 하류의 수질에서 카드뮴 농도가 평균 27배, 물고기 몸에서도 역시나 하류에서 카드뮴이 10배 높게 검출돼 여기서도 재련소 영향이 확인됐습니다.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는 내년 말까지 주민 건강과 수생태 산림까지 7개 분야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염에 대한 영풍의 영향 범위와 기여율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 기동 단속으로 예고됐던 석포 재련소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경상북도가 환경부 2차 질의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 해석까지 요청하면서 반년째 영풍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검찰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련 기관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불법 선거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달서구와 달성, 성주, 고령 등 관할 지역 선관위 및 경찰서 등과 제21대 총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금품 제공이나 불법 선전 등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꾸려 공소시효가 끝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합니다. 어제 마감한 전문대 수시 2차 모집에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에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보건대는 식이공과 특성화고 전형이 52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과학대는 물리치료과 전문과정 졸업자 전형이 44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계명문화대는 식품영양조리학부 특성화고 전형이 5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간호와 보건 분야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문대 유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올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1년 개교 예정인 대구국제고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운영이 불가능한데도 대구시교육청은 특별한 조치 없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일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국제고 설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구 도남택지개발지구에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국제고는 2021년 개교해 18개 학급 360명이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